먼저 기자회견에 앞서서 전국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계십니다. 명복을 빌고 우리가 빨리 산불을 진화하고 이 피해를 회복하도록 한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내일은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오늘 저는 서해 수호 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우리의 바다, 우리의 영웅들 결코 그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15년 전 차가운 서해 바다에서 46명의 천안함 용사들이 산화했습니다. 제2연평 해전과 연평도 포격으로 산화한 젊은 장병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하지만 55명의 순국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재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안에 있는 서해 수호관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방문할 수 있는 서해 수호 기념관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웅들을 기억하는 국민적 추모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게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알려줄 교육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천인 공노할 만행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은 NLL을 침범하여 우리 해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특히 제2연평해전에서는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0년 3월에는 천안함을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켜 46명의 젊은 장병들을 수장시켰으며 같은 해 11월에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여 2명의 군인과 민간인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자 국제법 위반이며 북한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해 NLL 인근에서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서해 수호 기념관은 모든 서해 수호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북한의 만행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며 전파하는 진실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서해 수호 기념관이 필요한 또 새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서해에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입니다. 최근 중국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대해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일방으로 설치하여서 우리의 어업 활동과 해양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업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구역임에도 중국은 협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해양 조사선의 접근마저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바다에 대한 침입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 것은 서해를 지키고 그러다 산화한 우리 호국 영령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제 서해 수호 기념관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중대한 사안 앞에서 민주당은 늘 미온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소홀히 했던 전례를 돌아보며 이제라도 초당적 협력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어제 서해 수호 기념관 법안 발의 소식을 접하신 서해 수호 용사의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오히려 진즉에 이런 입법을 하지 못했던 우리 정치권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아들들이 목숨을 바친 서해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이미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왜 서해 수호 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되느냐? 전쟁 기념관과 달리 서해 수호 기념관은 지금도 진행되는 서해에 대한 안전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 서해 수호의 상징으로서 서해 수호 기념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해에서의 희생은 휴전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대한민국 해양 영토 수호의 산 증거이며 이는 별도의 전문적인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해 수호 기념관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현재의 서해 해양 주권 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서해 수호 기념관으로 앞으로 호국 정신의 전사들의 희생 정신과 역사를 후대에 올바로 전승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더 높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거행되는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하여 우리의 영웅들을 직접 기리고 그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과 위로를 나누겠다는 말씀도 같이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해는 지금 현재도 그 서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양 철골 구조물이 상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해 수호의 기념관은 희생을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해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영토 주권의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거 발의한다고 했더니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서해 수호용으로 희생되신 용사의 어머님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희가 진즉에 했어야 되고, 또 전쟁 기념관은 굉장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쟁 기념관은 주로 이미 종전된 전쟁에 대한 기념관이라면 이것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강선영 의원님 군 출신으로서 깊이 공감해 주셔서 함께 제가 대표 발의는 하지만 생각을 또 같이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 밖에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 주시고 싶을 거 있으면 말씀 주셔도 되고,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면서 정말 이 재판이 실질적으로 이 억지 법리로 상식을 뛰어넘는 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이 법리 오해가 반드시 밝혀져서 바로 잡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 이 김문기 씨 문제하고 또 하나가 국토부의 공문에 따른 협박 이야기였는데요. 국토부 공문은 자세히 보시면 2014년 1월에 처음으로 식품연구원이 처음으로 이 용도 변경 신청을 하고요. 12월 18일에 2차 반려처분, 2014년 1년 동안 2번의 신청이 있고 2번의 반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청에 2단계 종상향을 해달라는 용도 변경 신청을 2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려 처분을 2번을 합니다. 그 2014년 1월부터 12월 18일 사이에만 4번의 국토부의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첫 번째 공문은 28개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발송한 공문입니다. 그게 뭐냐?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약속된 공공기관의 부지 매각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조해달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4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공문은 성남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문입니까? 하니까 그거에 따른 공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판단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공문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 사이에 국토부 공무는 적이 판단하라는 것으로 끝나고 그 이후 12월 18일에 2차 성남시청에서 반려처분을 합니다. 종상향 2단계 해달라는 것. 그리고 나서 이 국토부 공문이 4개가 다 끝난 2015년 1월 22일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합니다. 식품관리원에서. 뭐라고 신청을 하냐? 갑자기 이번에는 4단계 종상향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토부 공문이 그 이후에 없습니다. 없고 2015년 9월에 성남시가 갑자기 느닷없이 4단계 종상향을 해줍니다. 이 2015년이 돼서 김인섭 씨,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은 김인섭 씨 로비스트가 등장하고, 김인섭 로비스트는 결국 종상향 4단계 종상향한 것의 대가로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남시의 결정 신청과 마지막 신청과 결정 사이에는 어떤 국토부 공문도 없었다. 결국 법원은 인식에 대한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국토부의 공문이 없었던 3차 신청과 반려에 대한 진실을 왜곡한 판단이다. 사실을 왜곡한 판단이고, 그 사실이 왜곡된 상태에서 인허가를 해준 주체 이재명 시장의 인허가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인식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인식이 아니고 의견 표명이 아니고 명백한 사실이고, 그 사실은 왜곡된 사실이고 허위의 사실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분명히 바로 잡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 얘기를 좀 강선영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사건 궁금한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했고, 서해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제가 천안함 폭침이 있던 2010년 3월 26일 날, 그때는 제가 대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해에 다시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해 5도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국경선을 북한과 연하고 있고, 사실은 거기에서 북한이 있는 옹진반도와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해군은 적과 6.25가 끝났다고 하지만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에서 실제로 늘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목숨을 잃은 우리 천안함 폭침의 영웅들과 제2 연평해전에서 우리 목숨을 잃은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이번 서해 수 기념관 건립을 이렇게 나경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저희 해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국군들이 이를 통해서 명예롭게 군복을 입고 명예롭게 나라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으세요? 지금 이제 대표 발의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 숫자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정리하면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재판과 대통령 헌법재판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헌법재판소의 보통 타임테이블로 봐서 보통 지금 한덕수 대행 재판에 대한 결과가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대행 재판부터 6일 후에 대통령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냥 단순 산수적으로 따진다면 지난 월요일로부터 6일이 지난 금주 이렇게 산수적으로 따지면 일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결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미루었을 때는 국론 분열과 갈등만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적잖이 민주당도 놀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제 이렇게 대규모 집결과 여러 가지 투쟁을 예고하고 준비해 왔던 것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광장의 정치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굉장히 나라도 혼란스럽고 또 산불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광장에 나가서 더 이상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위는 중단하고 바로 이제 여의도로 돌아와서 지금 산적해 있는 국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산불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에 민주당이 예비비를 40%를 삭감하면서 목적 예비비는 1억 6천 남아 있고 그리고 일반 예비비가 3천억입니다. 3천억. 아시다시피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재난대책 예산을 먼저 쓰고 모자랄 때 목적 예비비, 그 다음이 일반 예비비 순서로 쓰이게 되는데 목적 예비비 1억 6천억 중에서도 1조 6천억 중에서도 3천억만이 지금 여유 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교육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예비비가 추가로 투입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논의부터 지금 해야 될 것이 산적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어제의 판결은 사실은 이 정치인은 선거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준 판결이었습니다.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화하는 판결이었고요. 그래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그동안 법원이 무겁게 처벌한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 사실을 인식이라고 하고 사실을 의사표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시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판결이 굉장히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위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그런 이유로 이런 판결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안 했구나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역시 뭐답게 법을 피해갔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결코 도움이 안 되는 판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